안녕하세요. 존 보아남이야. 제가 몇 시간 전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그게 다 날아가 버려서 다시 또 찍고 있습니다. 진짜 힘이 빠지는데요. 그냥 주요 뉴스만 또 오늘 또 짧게 찍어드리고 내일 또 한번 찍을 수 있으면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제가 초심을 잃었다고 하는데 요즘 여러분들 환율이나 국제정세, 그다음에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컨텐츠를 많이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는 뭐 꾸준히 해드리고 있잖아요. 뭐 거의 뭐 주에 뭐 몇 번은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초심을 잃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체 뭔지, 차이나 전기차만 계속 올려줘야 되는 건지, 그러면 여러분들 맨날 봐주셔야 되는데 조회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면은 유튜버는 또 살아남으려고 또 조회수가 잘 나오는 컨텐츠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이 많이 있어요. 이거 차이나 전기차 이거 다루면은, 물론 저는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지만, 조회수가 잘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차전 비중을 좀 줄일까? 차전 컨텐츠 해주는 건 줄일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지금 이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뭐 유튜버들의 숙명이죠. 이게 해야 되는 건 또 해야 되는데, 또 조회수가 안 나오고, 또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는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는 또 이 차이나 전기차는 아니고 막 이런 좀 고민이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소연 한번 해봤고요. 차이나 전기차랑 지금 국내 2차 전지 산업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아이러니한 게 있었다. 차이나 전기차랑 2차 전지 산업에서는 국내 2차 전지 산업은 제 예상대로 이렇게 내려왔죠.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갔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주가가 너무 높은 데 있는데 그렇게 계속 의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못 사겠구나. 이거 사지 마셔라. 이거 좀 위험한 것 같다 하니까 쭉 내려왔죠. 다 나락을 갔잖아요. 이 차트 보여드릴 때마다 타이거 2차전 테마 이렇게 올라갈 때는 너무 올라갔다. 이때 뭐 댓글 다시는 분은 있었어요. 돈 좀 벌었다고 뭐 자기가 뭐 다 안다는 듯이 뭐 국내 2차 전지가 전 세계를 장악할 것이다. 뭐 3원계 배터리가 최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후로 계속 내리막길 걸었죠. 그래서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제가 수익 실현했다고 하면은 제가 축하드리는데 그거 못하고 이렇게 쭉 계속 내려왔다고 생각하면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지지선도 없거든요. 더 내려가게 생겼고 저는 제가 봤을 때 2차전지 기업은 몇몇 기업은 파산이 나올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파산이 나와서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 지금 금양 보세요. 금양 차트만 봐도 이거 뭐 완전 뭐 끝났죠. 에코프로뱀, 에코프로, 뭐 LNF, 포스코 퓨처엠 다 보세요.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뭐 LG 에너지솔루션 다 내려왔죠. 세비캠, 성일하이텍 이거 보세요. 다 망하는 이거 18만 원짜리가 14,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 미친 거죠. 이렇게 다 배터리로 한탕 다 해먹은 거 아닌가. 한탕 시세를 다 내고 이제 쉬러 들어간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또 오를 가능성이 어떻게 있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오랫동안 고생을 시킬 것 같다. 그동안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전기차가 가지 않을까, 차이나 전기차가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의문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면은 국내 2차 전지 산업은 실적보다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았다. 여기에서 실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못 사겠는데 궁금한데 이렇게 했는데 쭉 내려왔죠.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의문점 한 개는 풀렸고요. 또 의문점 한 개 더 있었거든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중국 전기차 산업, 중국 배터리는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좋은데 왜 주가는 쭉 빠지고 계속 고생을 할까? 이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의문에 대해서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냐?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 의문이 상승으로 풀릴지 아니면 그냥 의문으로만 남을지 이거는 솔직히 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상승으로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맞췄죠. 2차 전지는 실적 대비 너무 과평가되어 있다. 고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 의문이 생긴다. 의문이 생겨서 내려갈 것 같다 해서 쭉 내려왔죠. 다 거의 뭐 나락가고 있고 솔직히 말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2차 전지 지금 부품 회사들도 몇 개 기업들은 진짜 힘들고 망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는 뭐 국내 뭐 2차 전지만 그러겠어요. 지금 요즘 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다 힘들어지고 있어서 참 그런 거 보면서
너무 걱정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전기차 지금 내연차 판매 추월이 눈앞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2024년에 1126만 대를 생산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국 전기차가 계속 생산량을 높여가면서 내년에는 이제는 내연기관을 추월할 거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금 중국 전기차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혼다랑 닛산이 합친다고 합니다. 합병한다고 나왔죠. 근데 합병을 해도 과연 여러분들 합병을 한다고 해서 중국에서 생산 캐파를 높이고 생산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저는 그것도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냥 왜 그러냐면 작은 기업들이 합병해봤자 어차피 큰 기업을 못 이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전기차 회사들이 테슬라도 그렇고요. 이 광저우 자동차에서도 3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메이트라고 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테슬라도 그렇고 비아디도 그렇고 샤오퐁도 그렇고 체리도 그렇고 다 이제는 전기차 이제 이후에는 다들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를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로봇 산업도 엄청나게 커지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과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로가 연결이 되면서 20년여 만에 착공식을 가졌다. 우리는 뭐 중국 1대1로가 망할 것이다. 부채 때문에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차근차근 저는 1대1로가 뭐 다 성공은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해 나가면서 가고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으면 이쪽으로 이제는 중국 전기차들도 다니면서 수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만 27%뛴 금값. 저 금값을 여러분들 금 모아가시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금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환율이 튀고 그 다음에 지금 국제 정세가 안 좋고 그 다음에 혹시나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다 그러면은 주식을 못 사겠다 하면 금을 사시면 됩니다. 금은 안전자산입니다. 우리가 현금을 모아서 지금 뭐 위기에 대비하지 않는데 원화를 갖고는 위기에 대비 못합니다. 왜냐? 원화 자체가 지금 1년에 14%씩 떨어지고 있는데 14%가 올해 떨어졌잖아요. 환율이. 그렇게 되면서 14%가 원화 가치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원화를 들고 계실 게 아니라 차라리 금을 들고 계셔서 차라리 이게 안전자산으로 이거 금을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차트만 봐도 꾸준히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금이 그만큼 안전자산으로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시진핑 내년 안정 유지하며 개혁 발전 추진은 어려운 과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도 지금 발전을 계속 해야 되는데 뭐 일단은 전기차 이쪽에서는 생산량이 계속 높아지고 발전을 하고 있지만 중국 채권 수익률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중국도 침체가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년에 더 큰 이런 뭐 부양 정책이나 이런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런 거 이렇게 전달해드리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 전기차 있잖아요. 중국 자동차 6대 이 수출 회사 이걸 가져왔는데요. 2024년 회계연도 예측을 봤을 때 체리가 120만 대가 수출했다고 나오고요. 상하이 자동차가 110만 대, 3위가 창안 자동차 50만 대, 4위가 그레이톨 모터스 만리장성이 45만 대, 그다음에 5위가 비아디인데 42만 5천 대인데 비아디는 내연기관을 얻고 하이브리드랑 전기차만 판매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대단한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리가 40만 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석유회사 시노펙은 작년에 중국의 가솔린 수요가 정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의 가솔린 수요는 정점을 찍고 이제 내년부터는 내려올 것이다. 이 말은 즉슨 결국 전기화가 많이 되고 있고 중국은 이제는 석유 수요가 점점 줄어들 것이고 전기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전기차가 이제 더더욱 많이 쓰일 것이고 그만큼 그렇게 될수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 산업 발전에서도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친환경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지금 보면은 자동차 산업용 녹색 철광 이걸 생산하는데요. HBIS라고 해서 여기에서 생산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탄소 제로, 저탄소 이런
판재를 생산한다. 그게 왜 이렇게 생산이 되냐면 에너지를 이제는 물론 기존의 석탄 에너지도 쓰겠지만 많은 에너지를 이제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점점 탄소를 줄여가면서 중국이 전기를 생산해내고 있다. 지금 보면은 타클라마칸 이 사막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사막도 많잖아요. 이 사막에서 엄청난 규모의 이 사막 넓이에 전체는 아니겠지만 태양광을 쫙 깔고 거기에서 발전을 하면 발전량이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죠. 그거를 이제 산업 전기에 이렇게 돌리면서 이런 거를 이제 점점 더 친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참 우리나라는 땅이 넓지 않아서 사막이 있지 않아서 이런 걸 못하고 있는데 중국은 또 이제 땅이 넓다 보니까 영토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서 참 부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걸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면 파운드리 있잖아요.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3분기에 중국의 이런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 SMIC가 지금 현재 6%까지 올라왔고요. 삼성의 3분의 2에 뭐 약간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근데 SMIC, HH, 그 다음에 넥스칩, 이 중국의 3대 기업 모두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삼성을 계속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TSMC는 중국 본토에서 마지막 순간에 대량의 AI 칩 주문이 들어와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3사, 이 반도체 3사는 향후 2년 안에 엄청난 용량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SMIC가 2년 안에 삼성을 이제 파운드리에서 추월할 수도 있다. 참 무섭죠. 삼성의 위기는 계속된다. 참 이게 좀 걱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국인들의 중국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가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비아디가 들어가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보조금 착수 조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관세를 매길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만약에 중국에서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은 중국 자체적으로도 이제 반격할 게 있다. 바로 이 한국에 대해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칩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했고 이걸 보면서 이거를 딴지를 걸어서 또 관세를 매길 수가 있다. 그래서 한국도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데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 하면은 테슬라 모델 Y나 모델 3도 관세가 매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허용해 줄 수가 있을까요? 그걸 만약에 그렇게 관세가 매겨진다고 하면 일론 머스크도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자, 한국에 보조금을 주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를 설득할 수도 있겠죠. 야, 이거 좀 한국이 좀 좌충수를 둘까봐 조금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 산업에 계속 중국이 침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침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샤오펑은 지금 호주에 G6 SUV를 2차 배치를 출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지 플래그십 쇼룸을 오픈했고요. 25년 말까지요. 호주에서 20개의 샤오펑 센터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호주에서 이제 중국 전기차가 계속 이제 점점 잘 팔려 나가고 있다. 이거를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누가 뭐 중국 내에서만 팔린다고 아니 있지도 않은 사실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 댓글 다시는 거 보면은 제대로 된 정보를 안 보시고 그냥 자기가 그냥 아는 대로 무식한 게 원래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무식한 이런 자기의 생각을 계속 댓글로 쓰시는데요. 중국 전기차 이제 계속 세계로 잘 팔릴 것이고요. 지금 호주나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 현기차보다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말고요. 전기차에서 더 많이 팔리고 있는데 그런 걸 못 보시고 중국 내에서만 팔린다. 그리고 해외로 수출이 안 된다. 이런 또 억측 정보만 계속 보시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샤오펑은 지금 P7 플러스라고 해서 신형차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에 EV 에너지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EV 에너지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지금 셀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3개의 배터리 셀 생산 라인을 구축을 했다고 하고요. 예상보다 더 높은 판매로 인해서 또 이제 출시 후 한 달 이내에 1개 라인을 더 추가했다고 하면서 25년 1월에는 지금 EV 에너지가 P7 플러스 생산 및 배송을 완벽하게 지원하기 위해 2개의 라인을 더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배송이 빠르게 이제 단축이 되고 생산을 늘려가고 있다. 중국의 이 생산 빠르게 해내는 거는 진짜 대단하다. 이 지금 과잉 생산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폄하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생산해서 유통하는 게 얘네들은 진짜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이 공장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과잉 생산을 하는 게 맞죠. 내수만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14억 인구 내수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뭐 70억, 80억 인구에 지금 전체적인 시장도 진출을 하려고 과잉 생산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반도체를 우리나라 5천만 인구만 쓰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과잉 생산하거든요. 그게 뭐 잘못됐다고 하면은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중국처럼 해외에 수출 못하면 우리나라도 망해요. 내수만 먹으면은. 똑같은 얘기를 왜 중국한테는 안 좋게 얘기하고 우리나라는 좋게 얘기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 보면서 야, 기자들도 저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구나. 뭐 우리나라에서 객관적인 기자 유튜버라고 이렇게 빨아주는 사람도 결국에는 또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못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좀 그런 거 보면서 몇몇 부분에서는 좀 좋은 정보도 많이 얻는데 꼭 중국에 관련해서만은 좀 해석이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산업 생산력과 이런 효율화 이런 게 진짜 중국을 우리가 이제는 배워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중국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웨이는 이제 자동 충전 로봇을 내년 상반기에 내년 1분기에 양산을 시작해서 배치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자동 충전 로봇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충전할 수 있게 이제 아마 하웨이 충전소에 배치가 될 거라고 나와 있고요. 비아디는 24년 12월 15일 첫 번째 쿠웨이트 플래그십 매장을 오픈해서 6개의 걸프 시장에서 승용차 사업을 완벽하게 커버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유한 플러스, 실, 똥 플러스 DMI, 그 다음에 친 플러스 이렇게 5가지 신에너지차, 친환경차 모델을 전시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테슬라는 2024년 11월 기준 충전 네트워크 레이아웃을 가져왔는데요. 456개의 충전 파일을 갖춘 95개의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설치가 됐고 105개의 충전 파일을 갖춘 39개의 목적지 충전소가 설치가 됐고요. 14만 227개의 충전 파일을 갖춘 9,649개의 제3자 공공 충전소가 설치가 됐다. 그래서 테슬라도 이제는 이 북서부 쪽이잖아요. 북서부 쪽에도 운전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테슬라도 이런 충전소를 설치를 잘 해주고 있다. 이 북서부 쪽, 중국의 북서쪽이 워낙 이 낙후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산지이고 사막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안 살아요. 그래서 좀 인프라나 인력이 좀 부족해서 이런 좀 좋지 않거든요. 충전소 시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도 그렇고 니오도 그렇고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계속 이쪽에서도 충전소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걸 보고 배워야 되는데 과연 배워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 에너지라고 해서 비아디 에너지의 EPC 팀은 최적화된 공급망, 고품질 건설 및 효율적인 건설 관리를 통해서 프로젝트 개발에 우수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게 태양광 이 건설이거든요. 태양광 이거를 아마도 브라질이나 남미, 그다음에 멕시코 이런데,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저개발 국가에 이런 걸 수출을 해서 태양광 발전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비아디의 스카이레일, 그래서 철도 이런 것도 깔아주고, 그다음에 전기차까지 수출을 하죠. 그래서 비아디가 진짜 일석삼조의 기업이거든요. 배터리 저장소, 배터리까지 저장할 수 있게 배터리 저장 시설도 지어주잖아요. 태양광 지어주면서. 그래서 세계적인 대통령들, 칠레 대통령이나 세계적인 대통령이라 하고 하면 좀 그렇고 왜 대통령들이 비아디의 본사를 왜 방문을 하냐, 이런 인프라를 자기 나라에 갖고 와서 발전시키고 싶으니까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비아디가 이제 전 세계에 진출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칠레의 지금 자동차 시장에 중국 브랜드가 30% 이상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톨 모터스, MG, 창안의 최고의 브랜드다. 비아디는 11월에 102대 판매를 해서 0.4%에 불과하다. 그래서 칠레는 다른 남반구 시장과 다르게 남반구 시장과 마찬가지로 연료 효율이 높은 소형차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아디의 시굴, 갈미 같은 모델이 아마도 적당한데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는 비아디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시굴과 유한업 플러스를 개발을 해서 여기에 진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역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대장인 도요타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가 잘하고 있네. 현대가 칠레에서는 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쉐보레, 스즈키, 기아 이렇게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칠레로 지금
수출되는 중국 자동차가 몇 대가 있는데 뭐 만리장성이나 MG나 창안이나 체리나 상하이차나 장화이나 뭐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네. 비아디는 102대에 불과하다. 비아디가 여기 아래 있네요. 지금 아직까지는 진출 초기라서 102대밖에 진출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진출량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는 점차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판매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우루과이에서 505대의 배송과 8%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해서 전체 6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콜롬비아에서는 887개의 판매와 그 다음에 4.1%의 시장 점유율로 9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라질 공장이 이제 문을 열면 남미 전역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이제 공급을 할 수 있어서 이제는 점유율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에서는 비아디가 현대 다음으로 6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5대를 팔고 있어서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루과이에서도 많은 차를 팔았는데 이 시장은 크지 않아서 아마 브라질에 이어서 우루과이에서도 이제는 비아디가 계속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콜롬비아 시장에서도 비아디가 지금 9위를 차지했는데 앞으로 이 시장에서도 아마 더 많이 비아디가 진출하지 않을까. 근데 기아가 잘하고 있네요. 기아가 2768대로 2위를 하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잘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아디는 지금 선전선산에 있는 또 다른 거대한 비아디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1단계와 2단계는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역에서 이제는 운영을 계속 대규모로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진짜 중국은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엄청나게 크게 짓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 돌핀은 라틴 아메리카 엔캡으로부터 5성급, 그러니까 별 5개의 안전성 테스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전기차 안전이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유로에서도 이 별 5개를 받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남미에서도 별 5개를 받고 그 다음에 호주에서도 별 5개를 받았거든요. 안정성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 다른 나라에서도 주니까. 중국에서 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별 5개를 받았으니까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든 수출할 때 안정성을 테스트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정성으로 또 딴지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굳이 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024년 이정표에서 라틴 아메리카가 지금 계속 전기차가 팔리고 있는데요. 비아디의 킹이라는 이 모델이 1200km의 주행거리를 자랑을 하면서 멕시코와 브라질에 이제 수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비아디의 픽업 트럭 샤크죠. 지금 보면은 멕시코를 대비로 해서 7개국에 진출을 하면서 840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면서 이게 뭐 실용성을 엄청나게 극대화했잖아요. 그래서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 브라질, 페루, 칠레, 에콰도르에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미에 수출이 잘 되면서 비아디가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수출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앞으로 뭐 비아디나 중국 전기차가 더 잘 나갈 것 같고요. 뒤에 내용이 더 많긴 한데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해드리면서 내일 또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은 찍어서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고 있는 뷰가 맞잖아요. 환율은 계속 오를 것이고 우리는 외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는 저는 앞으로 꾸준히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2차 전지는 저는 좀 암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금 쪽으로도 많이, 금 쪽이라고 하죠. 금 쪽이를 많이 보고요. 금을 많이 봐주시고, 미국 주식은 뭐 여전히 괜찮죠.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여전히 저는 미국 주식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모을 수 있을 때마다 환전을 하셔서 미국 주식을 모으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국내 상장 미국 주식 ETF 이거 꾸준히 모아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으면 여러분 힘내시고요.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미래가 계속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